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의 현대소설 9강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를 끝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2011년도에 박완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탄생 80년을 기념해가지고 구글 로고를 박완서 할머니 이 싱아를 잡고 있는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먹었는가. 그래서 상당히 칭찬받았던 그런 로고입니다. 6.25 전쟁의 상처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번에는 여자의 시각에서 해결을 해봅시다.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알려진 중견 화가인 남편이 있어. 개인전을 앞두고 집에서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건강이 염려돼가지고 나가 나왔으니까 안에 있는 서술자 나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걱정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쭉 봤더니 예전 그림과 달리 자기 딸을 그려놨는데 엄청 섬세하고 생생하게 그렸어. 그래가지고 울컥 혐오감이 들더라. 자, 계속 얘기하지만 소설에서는 요 심리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지. 도대체 왜 남편을 처음엔 걱정하다가 혐오감으로 갔는지 A 부분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자,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전처가 있었고 남한에서는 나하고 결혼해갖고 살고 있지. 문제는 전처의 딸, 그러니까 전처는 못 왔어. 근데 딸은 같이 왔지. 그 나랑 결혼해가지고 전처가 낳은 딸을 내가 정성껏 키웠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남편이 전처하고 똑같이 생긴 딸 그림을 정성껏 그리는 걸 보고 나서 빡친 거지. 남편이 딸을 통해서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아까 심리가 이제 세 번째 질투로 바뀌는 거고. 그 질투가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 딸하고 남편을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제목이 겨울나들이야. 가출을 해요. 기껏 가출해서 어딜 가냐면은 온양 온천. 지금은 KTX 타면 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 어쨌든 거길 가. 거기 가가지고 허름한 여인숙 여기 들어갔는데 거기 주인장이 어떤 아주머니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계속 도리도리 고개를 돌려. 그래서 이 뒷장면은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전해주는 이야기. 6.25 전쟁. 자, 6.25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북한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자, 그런 어중간한 시기인데 에휴, 북한군 갔겠지. 그리고 남편이 집에 와버렸네. 리을 애호박이 열리는 시원한 9월, 10월 정도 됐겠지. 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내. 몰라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 와가지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는데 계속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럼 이제 그 대답을 듣는 북한군 입장에서도 깜짝 놀란 거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줌마, 그 다음 남편 다 뛰어나온 거지. 그냥 얘네들은 우연히 온 건데. 뭐 전쟁 중이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남자, 총으로 쏴버렸네. 게임 끝.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제 그 뒤로 정신줄 놔버린 거고. 그래서 나 아냐, 나 몰라, 나 몰라. 해서 도리도리 할머니가 되었다. 이 소설은 어떤 대통령 후배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소설이 될 듯. 어쨌든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박완서 할머니가 40살부터 소설을 썼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서울대 국문과 졸업은 못했고 6.25 전쟁 터져갖고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40살 애들 다 키워놓고 한번 써볼까 그랬는데 덜컥 1등 해버리지. 그 뒤로 80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년간 우리나라 여성 소설계의 엄마 박경미 할머니도 많이 쓰긴 했는데 그 할머니보다는 요 완서 할머니가 좀 더 영향력이 크지. 심지어 이렇게 TV 드라마로도 여기 있는 요 화가로 나온 아저씨가 이순재. 요게 딸일 거고 얘가 박완서 할머니일 거고. 얘는 아까 봤던 구글 로고. 자, 여기는 박완서 할머니 사진 중에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거의 이제 한 80 가까이 돼가지고 밝게 웃고 있는 꽃보다 예쁜 그녀. 이 사진은 첫 딸 낳고 이제 찍은 사진 같은데 뭐 8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미녀였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인간애를 통해서 극복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거고. 자, 나라는 안에 있는 서술자는 남편하고 딸에게 헌신을 했는데 배신당한 거고. 아주머니는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나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 도리도리 하더라. 제목이 겨울나들인데 왜 하필 겨울이냐? 나의 우울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려고. 자, 요 놈이 상당히 박완서 겨울나들이를 핵심을 잘 짚어놨어.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연결고리가 있다. 남편은 북한에 있는 아내와 이별한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전쟁 때문에 아들이 죽었고 자 그런 아픔을 가진 존재들을 나하고 아주머니는 어떻게 인간애로 극복을 해내더라. 에피소드 끝부분에서 조금 나오는데 그 여주인 아주머니가 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데 실종돼.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때문에 대학생들 실종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거를 암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나의 심리 변화였는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였고. 자, 기억을 해볼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는 걱정을 했다가, 두 번째는 혐오스러웠다가, 세 번째는 질투를 했다가, 네 번째는 허탈하더라. 여주인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했다가 살짝 불쾌했다가 결국 연민으로 돌아서고 마지막엔 손을 맞잡게 되지. 자, 이 정도면 또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의 핵심 포인트들은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얼른 유튜브를 끄고 책을 펴고 문제를 푸는 아름다운 공부만 남았을 뿐입니다. 끝까지 도전합시다. 현대소설 9번이에요.
이제 현대소설도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도전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